얘들아 이제 짚어봐. 처음부터 하자 이제. 니들 어디서 하는지 학기 건 어디서 하는지 좀 가르쳐줘. 다음 주에 시험 진도 나갈 거 아니야. 네. 그래도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려줘. 빨리 왔네. 혁준이 늦는데요. 통화했어? 근데 저 이번 달까지 할걸요. 왜? 저 생각 학원으로 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누가? 근데 그걸 자리가 많다고 대기를 하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꼭 있으면 여기 서 계속 자리가 비면 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시험 자 봐봐. 너무 빡세더라고요. 어? 거기 너무 빡세요. 여기까지 오기가? 아니 너무 빡세요. 뭐가 빡세서? 그냥 다 빡세요 거기. 선생님부터 너무 손깔이 세요. 자 보자. 자, 야 봐봐. 그 우주 초기 원소 생성 봐봐. 자 여기 같은 경우 저번에 배웠지만 우주는 야 제일 처음부터 뭐 사람만 따라지고 그런 거 아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일 작은 원소부터 만들어져. 근데 이 우주에 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론에 대한 게 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우주론이 발달한다. 우주론의 처음이 뭐야? 얘들아. 우주론이 처음이 뭐냐?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야? 팽창우주론이 있다. 우주가. 그 다음 뭐 있냐 또? 팽창우주론은 우주가 커진다는 거지. 네. 누가 발표했어? 호일. 거의. 그리고 이제 팽창우주론 말고 또 뭐가 있냐? 정적우주론이 있어. 정적우주론은 우주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지.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는 거야. 누가 주장했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다. 근데 이 정적우주론은 뭐냐?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수축해야 돼 얘들아. 중력에 의해서. 근데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로 있으니까 이 힘과 크기 갖고 방향반대인 우주상수라는 힘이 있다고 있어. 그러면 이게 크기 갖고 방향반대이기 때문에 얘들아 합력이 어떻게 되니? 0이지. 합력이 0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란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밝혔어?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밝혔어. 그러다 보니까 우주론이 뭐가 등장했냐? 정상우주론하고 이거 잘못다. 이 사람이 누구야? 호일이 아니라 프리드먼이야. 그리고 정상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호일이고 빅뱅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빅뱅우주론이 이제 이게 가모프야.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있고 정상우주론하고 빅뱅우주론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 뭘까?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왜 그쪽으로 갔어? 이제 처음부터 해야지. 시험 때 배워야지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차이점 뭐야? 얘는 봐봐. 우주가 팽창한데 그만큼 부피가 팽창한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했어. 네.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면 뭔가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 새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돼. 근데 빅뱅우주는 뭐야? 질량이 그대로라 했어. 응? 그대로라 했어. 그럼 보자. 자, 밀도는 뭐니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야. 미란 정도로. 근데 얘는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도 증가해. 그러니까 밀도나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그대로야.
왜?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대로. 밀도 온도가. 근데 얘는 봐봐. 질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피만 증가하지. 그러면 밀도가 적어져요. 그대로. 낮아지겠지. 네. 밀도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누구 말이 맞나? 이제 가모프. 그렇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뭘 관찰했어? 어? 빨리 왔네? 언제 왔냐? 나 30분 전에. 우리 송도 가는 게 맞지. 윌슨이 자 지상에서 전파 만원경 아니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 안테나를 통해서 뭘 했냐면 그 우주에서 오는 왜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이 들린가 이게 뭔가 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게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우주 배경 복사예요. 아. 우주 배경 복사야. 즉 얘가 우주의 온도를 알 수 있는 파장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가모프가 예측했거든. 38만 년대 3000 K였어. 우주 온도가.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해보니까 3000 K에서 몇 K로 떨어졌다? 2.7K로 떨어졌다. GP 2.7K.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우주 온도가 어떻게 됐어? 왜 처음 거예요? 왜난 똑같이 말하지 진짜. 야, 시험 때 배웠지 이제. 모자는. 갖고 빅뱅.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됐니? 낮아졌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 가모프.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야. 갖고 지금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가장 그래도 유력한 설이야. 갖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개가 있어. 우주 배경 복사하고 뒤에 배울 수도와 헬륨의 질량비가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봐라.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봐봐. 자,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봐봐.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봐봐. 첫 번째, 우주의 팽창 보자. 얘들아 봐봐. 이거지. 우주는 제일 처음에 팽창 우주론하고 정적 우주론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밝혔다고? 허블이 허블. 법칙에서. 허블이 어떻게 밝혔냐면 자, 허블은 최초로 외부 은하를 발견한 사람이야. 야, 원래는 우리 은하에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지만 아니죠. 우리 은하를 측정해 보니까 키가 지름이 10만 광년이야. 10만 광년인데 거기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안드로메다까지 성운까지는 맥동병원사라고 있어.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 있어. 은하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 기점으로 해갖고 그 새끼를 갖다 측정해봤더니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 야,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인데 걔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 2.5. 그러면 아니지. 25배지. 1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이니까.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안드로메다 얘는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구나. 알았어. 응? 근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져.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지.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 건 알았다. 이해됐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게 뭐야?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지. 봐봐. 첫 번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자, 옆에 봐. 제일 처음에 우주론은 첫 번째는 뭐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르메이르트하고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그리고 우주가 정지에 있었다. 정적 우주는 누가 주장했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다. 그러다가
누구에 의해서? 허블이 외부 운하를 관측해갖고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알았어. 어?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게 뭐야? 정상우주론하고 뭐가 등장했냐? 빅뱅 우주론이 등장했지? 그러면 자 호일이 졸라 깐죽됐어. 뭐냐면 자 빅뱅 우주론 야 너희들은 뭐 원래 빅뱅 우주론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도 호일이야. 뭐 너희들은 뭐 큰 폭발이야? 그래갖고 빅뱅 우주론 된 거야. 종이 어? 호일이요? 응? 네, 몰라도 돼요. 진짜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빅뱅 우주론은 야 우주의 나이가 어떻게 됐어? 아, 138억 년이다. 알아나네?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있었대. 어? 그래갖고 한 점에 모여 있으니까 초고온, 초고밀도였지. 그때는 뭐가 물질이라는 게 뭐 생길 수가 있어 없어? 그건 없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몰라. 그지? 그 전에는 모르지. 그 중에 그게 뭐가 있었어요? 138만 년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겠지. 이게 아무것도 없었겠지 뭐.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갖다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암흑 물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 지금 보이는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커.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흑 물질이하고 암흑 에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뭐. 그래가지고 봐봐. 나도 몰라 이 새끼. 저왜 태어났어요? 어? 그 원숭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했다 해도 그게 어떻게 시작됐죠? 선생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 말했잖아. 우주가 생길 때 막 원자부터 생긴 게 아니라 제일 작은 입자부터 생겼어. 그 입자 어떻게 그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무 지금 배울 거 아니야. 자, 입자가 야 제일 처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이게 팽창하면서 어떻게 돼? 자 봐봐. 좀 이따 할 건데. 자 그래가지고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면서 계속 팽창했다는 우주론이고 정상 우주론은 뭐냐? 우주가 팽창하는데 선생님 좀 엄마 물질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물질이 생성되면서 우주가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 자 봐봐. 얘는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맞아.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뭐야? 얘는 우주가 팽창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밀도 온도가 어떻다? 그대로야. 얘는 뭐야? 우주가 팽창하는데 질량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밀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그럼 봐봐. 그래서 봐봐. 빅뱅 우주론은 봐라. 거기 있는 입자의 부피는 팽창했지. 입자의 개수가 봐봐. 똑같아. 이 말은 뭐다? 뭘 의미한다 얘들아? 질량이 그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정상 우주론을 봐봐. 야, 부피 팽창했는데 거기 있는 입자들이 증가했어. 즉 질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야, 부피는 팽창하는데 입자 수가 그대로지. 네. 그거는 뭐야? 빅뱅 우주론이야. 근데 부피도 팽창했는데 입자 수도 증가하지. 그건 뭐다? 정상 우주론이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갖고 야, 빅뱅 우주론 누가 주장했다?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누가 증가했다? 호일이야. 갖고 둘의 공통점 뭐야? 팽창. 우주의 크기가 팽창한다. 근데 차이점 뭐야? 빅뱅 우주론은 질량은 그대로고, 그 다음 정상 우주론은 뭐야? 증가요.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밀도 온도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하지. 근데 정상 우주론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갖고 보자. 가지고 지금은 누구의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에서 2.7K로 낮아졌지.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빅뱅? 그렇지. 자, 뱅뱅뱅. 빅뱅 우주론의 확립이다. 승리 같은 여러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 증거가 두 개가 있다 했지.
뭐라 했어? 우주 배경 복사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례 있지. 그럼 보자. 선생님이 말했지. 얘들아, 처음부터 뭐가 생긴 건 아니다. 원자가 생긴 건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작은 입자 먼저 생긴다. 작은 입자가 어떻게 생기죠?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무 무슨 야, 그러니까 그 봐봐. 암흑은 어떻게 그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에 올려 있어.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꾸는 데 있어. 저희는 애초에 왜 있어요? 너네 아버지랑 야. 결혼 안 돼. 제일 처음에 이제 지구 만들어지고 막 성간 물질이 만들어져. 별들과 별들 사이에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만들어져. 이렇게 이런 원자들이 있잖아.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 막 여러 원자가 있잖아. 그게 별을 만드는 재료야.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주위에 행성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지구가 만들어졌어. 갖고 원시 지구도 제일 처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든 증명을 하겠습니다. 대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땅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바다에서 이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예스. 자, 봐봐.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봐봐.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나려면 우선 원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봐봐. 처음에 이제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봐봐. I don't like a big bang. 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다. 얘들아. 야, 우리가 입자 중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뭐라 그래? 원자라 그래, 얘들아. 원자라 그래. 네. 봐봐. 조용히 있으세요. 특히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원자라 봐. 쪼개지면 뭐로 됐냐? 반에서 3등을 해 3등급을 만든 다음 원자핵과 뭐로 되냐? 전자로 된다. 또 원자핵은 뭐로 이루어졌냐? 슈퍼 양성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성자로. 그게 안에 또 쿼크가 있고. 그렇지. 이거지. 양성자는 뭐로 돼 있어 또? 다운 코크. 쿼크랑 그 다음 커크 미쿼크랑 아래. 얘는 중성자는 다운 코크지. 다운. 근데 잡아라. 또 이 쿼크나 쿼크하고 경입자라고 있어. 아주 뮤온이라고 뮤온이란다. 렙톤이라고 있어. 그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기본 입자가 있어, 얘들아. 기본 입자가 있는데 기본 입자는 뭐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이제. 그게 뭐다? 쿼크하고 뭐다? 렙톤이라는 강입자가 있어. 가벼운 입자. 그게 뭐야? 전자, 뮤온, 타우, 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는 뭐부터 만들었다? 이 기본 입자부터 만들었어. 거꾸로야, 거꾸로. 자, 봐봐. 이렇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거꾸로야, 거꾸로.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그 자, 양자를 들어가서. 자, 처음에 봐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봐라.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 기본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뭘로 이루어졌다? 거꾸로 이루어졌지. 이제 즉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뭐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그게 뭐다?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전자. 전자 같은 게 뭐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 입자에는 얘들아. 근데 원소기호 다 외워야 돼요, 쌤?
아니 20번까지만. 그리고 몇 개만 더 외우면 돼. 봐봐. 기본 입자에는 뭐가 있냐? 사람 알아 저희 수연이 쿼크하고 뭐가 있다? 얘들아? 아 그거 1등 얘기하면서 경입자. 뭔가 있네. 우리는 랩톤이라고 그래 이걸. 정글에서 야 이 새끼야 조용히 봐. 아 조용히 좀 하자 지우야.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닥터 스트레인지. 바텀이 있다. 그러면 얘들은 세트야. 위, 아래, 위. 요 매력적인 이상한 네. 요 꼭대기, 바닥.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전화량이 얼마다 얘들아? 플러스 3분의 2야. 뒤에 있는 게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무조건. 그럼 얘도 똑같아.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똑같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업다운 코크만 알면 돼. 그리고 경입자는 뭐가 있냐? 가벼운 입자로 전자,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어떻게 외워요 그런 거? 외우지 마. 네?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이 외우셨잖아요. 난 알고 있지. 어떻게 알아?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중에 전자만 알면 돼. 그럼 보자. 동안 따라서 봐봐. 양성자는 왜 양성자일까? 봐라.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래서 원래는 전화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상대값으로 해갖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합이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얘는 얼마야?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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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양성자하고 원자핵은 중성열을 이뤘지.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뭘 띈다? 플러스를 띄어. 이해됐니? 그리고 질량이 얘들아 봐라. 질량이 얘를 1로 놓지. 얘가 몇 배? 1836배. 얘가 몇 배? 1837배. 39배. 아 왜 그러냐면 다음 코크보다 조금 더 무겁대. 근데 거의 같다고 놓고 보고 1837배로 통쳐버려. 아 이걸 보고 외웠던 거구나. 가지고 1837배로 통쳐버려. 그러면 야 원자핵이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지. 네. 왜? 무거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고 가운데 원자의 센터에 박혀있다. 아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거의 원자의 질량을 누가 다 하고 있다? 원자핵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어? 가벼운 전자만이 뭐하다? 얘들아? 이동 가능해. 앞으로 모든 전기장 현상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야 원자 얘들아 뭐다? 원자는 중성이다. 왜 그럴까? 원자 중성이다. 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네. 됐지?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것부터 생기고 이제 우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빅뱅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원자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고 봐라. 자,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긴 두 번째 이제 기본 입자 생긴 다음에 뭐가 생겨?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기지. 그러면 양성자를 봐라. 세 개의 코크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합하여 하나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 양성자는 뭐야? 다운 코크이기 때문에 플러스 1 띄지. 얘가 플러스 1 띄고 중성자는 다운이기 때문에 0이지. 그러니까 전화 뛴다 안 뛴다? 안 뛰니까 중성인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원자핵은 뭐다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되어 생성된 입자지. 원자핵은 양성자 때문에 못 뛰냐? 아니요. 플러스 뛰지. 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뛴단 말이야. 근데 이 원자핵이 무거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랬으니까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이나 원자핵의 질량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돼. 얘는 1팩 안 되잖아. 얘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원자핵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야. 가운데 센터에 있고 가벼운 전자핵이 원자핵 줄 도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자 봐봐. 원자핵에 뭐가 결합한 거다? 전자가 결합하지. 원자는 중성이지. 왜 중성이냐 얘들아. 플러스일 때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전자 수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은 양성자 3개다. 그럼 전자 몇 개야 돼? 3개야. 갖고 0이 된다. 선생님 말했지. 모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했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은 거야. 갖고 양성자 수대로 원자 번호를 매겼어. 그러면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 수가 같다. 네. 그리고 양성자 수하고 또 뭐하고도 같아? 전자 수하고. 그래야지만이 원자가 중성이 되잖아. 이해됐니? 네. 그럼 보자. 이제 이해됐지 여기 12페이지 이해됐지? 자 13페이지로 올라와봐. 자 빅뱅과 입자의 생성을 봐봐. 빅뱅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여기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잡아라. 잡아라. 얘들아. 자 우선 선생님이 이거 알려줄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야 얘들아 뭐가 있냐 조심해라. 자 뭐가 있어 이게 있어. 이걸 그래 해주자. 자 야 우리가 원소기호 쓸 때 있잖아 이런 게 있어. 밑에다가는 원소기호 쓰고 밑에다가 A 쓰고 B 쓴단 말이야. A가 뭐니? 이게 뭐다? 원자 번호야. 모듈이라는 사람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어갖고 양성자 수를 셌단 말이야. 양성자 수대로 뭘 매긴 거야? 번호. 원자 번호를 매겼지. 네. 근데 원자 중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를 때는 양성자 수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전자 수와 같아야 돼. 네. 원소기 표시할 때 밑에다가는 원자 번호 표시하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전자 수와 같다. 네. 그리고 위에다가는 뭘 표시해 얘들아? 질량수를 표시한다. 질량은 누가 다 갖고 있어? 말했잖아. 원자핵과 원자핵이 다 갖고 있지.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자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이 있어.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지. 그러면 얘들아 질량수는 얼마일까? 야 원자 번호 홀수지. 그럼 질량수는 2n 플러스 1하면 돼. 2 곱하기 3 플러스 1하니까 얼마야? 7이야 7. 자 얘는 양성자 3개, 아니 원자 번호 3번이고 양성자 3개고 전자수 3개다. 그리고 질량수는 야 7이지. 근데 양성자 몇 개나 있냐? 3개나 있지. 네. 그러면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니까 3개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돼. 그럼 양성자 3개니까 중성자는 몇 개야? 4개. 4개야. 그리고 얘들아 봐. 그리고 산소가 있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다.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 8개고 전자수 8개다. 그리고 야 원자번호가 짝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n 하면 돼. 원자번호가 홀수면 2n 플러스 1. 질량수는 짝수면 뭐 하면 된다? 2n 하면 돼. 그러면 16이야. 16은 뭐냐? 8 플러스 8이다.
이렇게 한다. 어? 네. 그리고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어. 예외. 누구 있니? 누구 있어? 수소는 1, 3이 돼야 되는데 1, 1이야. 왜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야. 측정해보니까. 그리고 질소는 7, 1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 다 이걸 따른다. 어? 그리고 얘들아 너가 있냐 또 동위원소라는 게 있다. 대신 몇 쪽이에요? 어디 한? 책이 안 나왔어. 미리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어? 동위원소가 있다. 동위원소는 뭐야? 원자번호는 같다. 뭐가 틀리다? 질량수가 다르다. 원자번호는 같다. 질량수가 다르다. 뭐야? 원자번호는 뭐냐 얘들아? 원자번호는 뭐야? 1, 2, 3. 양성자수지. 그런 거. 전자수 같다. 그럼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니까 얘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 얘들아. 네네. 동위원소는? 동위원성.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틀려? 질량수가 다르지. 네.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지. 양성자수는 같지. 그럼 뭐가 틀리다? 중성자수가 다른 거야. 양성자. 그러면 얘들아 양성. 몸무게가 틀린 거야. 몸무게가 틀린 거야.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럼 봐봐.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봐봐. 수소 있어. 그냥 수소, 이중 수소, 삼중 수소가 있어. 어? 그럼 봐봐. 야, 양성자수는 하나로 같지. 네. 그럼 수소는 수소야. 근데 위에 있는 질량수가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아, 양성자수는 같은데 뭐가 틀리는 거야? 중성자수가 틀리지.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인데 얘는 그냥 수소, 이중 수소, 삼중 수소야. 근데 얘가 있잖아. 주원소가 거의 얘가 99.9%가 존재해. 어? 그리고 봐봐. 또 뭐가 있냐? 헬륨이 있어. 헬륨도 2에 3이 있고 2에 4가 있어. 그럼 얘들은 봐봐. 뭐는 같냐? 양성자수 같지? 그러니까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뭐가 틀려? 중성자. 중성자수가 틀리지? 네. 2 플러스 1이고 얘는 2 플러스 2. 2야. 이해됐니? 네. 그러면서 틀리는 거야. 얘는. 그리고 얘도 주원소가 있어. 주원소가 누구냐? 얘야. 그래갖고 모든 원소는 다 동위원소가 있어. 이해됐니? 네. 그럼 보자. 자, 이해됐지? 이제. 그럼 기본을 했다. 자, 보자. 이제 빅뱅과 입자의 생성. 선생님이 제일 먼저 빅뱅 해가지고 큰 입자. 원자는 큰 입자다. 원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작은 입자. 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겠지. 자, 봐봐. 자, 빅뱅과 입자의 생성을 봐봐. 아 최고야. 빅뱅과 입자의 생성 보자. 이제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잘 봐라 얘들아. 빅뱅과 입자의 생성에서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다 했어? 언제? 138년 8학년 전. 그러면 빅뱅이 138학년 때 일어났단 말이야. 야, 시간하고 온도 알아놓은 게 편해. 여기서는. 어? 자, 빅뱅 언제 일어났다고? 138억 년에 일어났다. 근데
이때 한 점에 모든 에너지나 질량이 있어서 초고온, 초고밀도. 그러면 이때 입자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지랄 말고 떠오고 있으니까 입자 안 만들어져. 근데 우주가 팽창했어. 급팽창했어. 그러면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지랄 발광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물질을 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처음에 뭐 만들었다? 얘들아? 뭐 만들었다? 수소? 아니, 그 기본 입자. 그렇지. 기본 입자 만들었어. 커크와 전자. 허크,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다 바텀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말 하면 되죠, 쌤? 없다만 하면 돼. 그리고 정입자, 이미 작은 입자, 전자, 미원, 타우, 전자 중성미자, 미원 중성미자 몰라도 돼. 누구만 하면 돼 우리는. 업다운하고 허크하고 전자만 하면 돼.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들을 갖다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이것들을 더 묶었어. 갖고 뭐가 만들었다? 양성자하고 뭐가 만들었다? 이제 중성자가 만들었지. 양성자가 뭐다 얘들아? 다운. 중성자가 뭐다? 다운다운. 그렇지. 다운. 그 순서도 맞아야 돼요? 그렇게 써놔야지. 근데 야, 아까 지금 뭐라 했어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아저씨의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림. 에너지가 질량으로 봐봐. 질량 에너지 등가에 올리는 뭐냐? E는 mc의 제곱이야. 너희들 들어봤지? E는 mc 스퀘어 많이 들어봤지? 한번 봐라. 자, 너희들도 지금 내가 선생님 말했지. 야, 중간고사 이번에 중간고사가 너희들한테 엄청 중요하다고. 네. 그러니까 태훈이 이 새끼는 정신이 나간 거야. 애들이 왜 안 왔어요? 몰라. 뭐로 한 거예요? 너희들하고 뭔 일 있었어? 아니요. 예, 끊었어요? 엄마는 저번 시간에 엄마는 태원이 아니라 한 번만 쉰다 그랬대. 근데 오늘 엄마가 아까 아침에 전화 왔고 이 새끼 안 간다고 그러는데. 아예요? 휴원하고 싶다고 그랬다는데. 뭐 하고 싶다고요? 학원 쉬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랬다는데. 엄마 태훈이 그냥 게을러진 거예요, 얘가. 그래? 대원이 내가 맨날 축구하고 안 데려다줘서 그런 거. 아무것도 그럴 없었어요. 수도. 태훈이 삐진 거일 수도 있어요. 닭강정 안 사줘서 그런 것도 있고. 닭강정은 저도 안 먹었어. 자,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변할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쌍생성하고 쌍소멸이 있어요, 얘들아. 쌍생성은 뭐냐? 쌍소멸은 뭐냐? 야, 입자하고 입자하고 만나갖고, 입자하고 입자하고 만나갖고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야, 에너지. 그러면 입자는 존재하는 거지. 근데 뭘로 변하는 거야? 에너지로 변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쌍소멸이고. 반대로 쌍생성은 자, 에너지하고 에너지하고 만나갖고 입자가 돼버려. 이건 쌍생성이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대. 그러면 야, 초창기는 에너지가 많지, 우주에. 그러니까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겼다. 네. 근데 초기에는 얘들아 봐봐. 초기에는 우주에 에너지가 많지.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 했어? 양성자. 아니야.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 했잖아. 왜냐면 얘가 1836배 양성자가, 얘가 중성자가 1839배라 했잖아. 커크보다 다운 커크가 조금 더 무겁다 했지. 그러면 중성자가 당연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질량을 에너지로 방출하고 양성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우주의 온도가 충분했단 말이야, 얘들아.
충분히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됐단 말이야. 양성자가 중성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1대1? 그렇지, 1대1이지. 서로 전환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포기에는 어떻게 되겠다? 포기는 어떻게 돼? 야, 우주의 온도가 낮으니까 잡아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로 질량을 갖다가 에너지로 변화시켜갖고 변할 수 있어. 어?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해야 되지. 근데 에너지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해도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변해.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누구의 숫자가 많아져?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겠지. 네. 고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7대1이 되고 양성자가 훨씬 많아진다. 어? 이게 된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 얘들아 뭐 있어? 자 봐봐. 우리가 얘들아 자 수소 원자가 있어. 수소 원자는 원자번호 1번이지. 양성자 하나 있지. 그리고 전자 하나 있지. 근데 원자핵만 있는 거지. 수소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봐. 그러면 야 수소 원자핵이 곧 뭐다? 양성자 하나만 있네? 야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뭐는 생긴 거야? 수소 원자핵은 생긴 거야. 이미. 이해되니?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이야. 이해되니? 네.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뭐가 만들어졌다고?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어? 네. 그 다음 이제 우주가 팽창하더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갖고 뭐가 만들어졌다 얘들아?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중수소 원자핵. 선생님 왜 수소 원자핵은 말 안 해요? 선생님 뭐랬어?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뭐는 만들어졌다고? 이미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중수소 원자핵.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됐니?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봐봐. 야 보자. 자 봐라 얘들아. 자 빅뱅과 13페이지 봐봐. 빅뱅과 입자의 생성.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의 입자가 생성된 후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됐다. 따라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는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몇 퍼센트 차지해? 질소 74, 수소 74, 헬륨 24. 라고 거의 98%야 우주에 존재하는 게 지금. 얘들이 합이.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빅뱅 138억 년 전에는 매우 한 점에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모였었지. 그러니까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됐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아서 입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기본 입자의 생성.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수히 많은 쿼크와 전자들의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점점 더 식으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됐는데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가 3개가 결합하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1대1 거의 비슷했다. 왜? 이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무거운 중성자가 그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벼운 양성자가 될 수 있어. 근데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풍부했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환이 되니까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 1대1이었어. 근데 계속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 온도가 낮아지지. 그러니까 후기로 가면 야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해.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려면 그래요. 그렇지.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적었지. 그러니까 질량을 못 만들어. 그래서 못 변해. 7대1. 그러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됐다? 7대1이 됐다. 에? 이해됐지? 네. 따라서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졌다. 그래갖고 몇 대 몇까지 됐다고? 7대1. 그리고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이 새끼를 묶을 수가 없었어. 너무 지랄발광 뜨니까 자유롭게 움직여. 혼자. 그리고 양성자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다. 양성자가 만들어진 순간 뭐는 생겼다? 수소 원자핵은 생겼다 이미.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야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생겨. 야 이때가 언제라고? 원자핵이 만들어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갖고 중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인데 이게 3분 몇 K? 15K였어. 15K였어.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15K 이하로 나눠져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이 늘어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갖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빅뱅 후 3분 이후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1이었다. 그리고 자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생성되지 못한 까닭은 뭐야? 당연히 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근데 야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 에너지가 뭘로 못 바뀌어? 에너지가 적으니까 질량으로 못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더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든다. 그러면 선생님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든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리고 봐봐. 잡아라 얘들아. 자 밑에 봐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봐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 얘들아 이거 찍어놨냐 옛날에? 네. 찍어놨냐? 아마도요. 찍어놨겠지. 보자. 안 찍었으면 뭐 이거 다시 보면 되죠. 자 봐라.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 자 봐봐.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은 봐봐. 첫 번째 봐봐. 야 여기서 P가 뭐야? P가 프로톤인 양성자야. 그리고 N이 뭐다? 뉴트론인 중성자다. 그럼 보자. 이때 첫 번째 봐라. 뭐 있냐? 야 프로톤하고 뉴트론 하나지. 그럼 얘는 뭐야? 원자 번호 1번은 1번이야.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질량수는 얼마냐? 두 개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 더하니까. 얘가 뭐야? 이중수소 원자핵이야. 이중수소 원자핵이다. 근데 여기서 또 양성자 하나가 달라드네? 그럼 얘는 뭐야? 원자 번호 1번이고 질량수 1인 수소야. 이해됐니? 걔가 융합했더니 뭐가 됐니? 야 프로톤 2개, 뉴트론 하나지.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3. 2번이지. 양성자 2개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니? 3. 3인 헬륨 동위원소다. 근데 여기 또 뭐가 등장해? 중성자. 중성자 하나 합치면서 뭐가 되는 거야?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원자 번호는 2번이고 질량수는 4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어? 또는 봐봐. 또는 이번에는 봐봐. 프로톤 하나에 양성자 하나에 누가 달라졌냐? 주구정절. 중성자 하나 있는 삼중수소. 이중수소가 에? 이중수소에 이중수소하고 누구하고 충돌해? 중성자하고 충돌한다. 아 네네네. 그러면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두 개인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 번호는 1번이지. 네. 근데 질량수는 3인 삼중수소가 만들어져. 삼중수소 원자핵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충돌해? 양성. 양성자 하나. 즉 수소 원자핵이 충돌해. 그럼 어떻게 돼? 양성자 두 개고 중성자 두 개인 뭐가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 이해됐냐? 네.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해됐어 얘들아? 네. 그리고 야 여기서 K라는 건 뭐다? 여기서 얘들아 야 15K지. 야 우리 온도는 뭐가 있다 있어? 그래 좀 쉬었다가 가. 쉬어. 기억나냐? 네. 기억나? 이저 머리 어때요?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봐봐. 자 봐라 얘들아 이제 중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 근데 이때 38만 년 전을 기준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가 어땠냐면 있잖아 원자핵이 있고 우주가 계속 행성하는데 원자핵이 있고 있잖아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있었어. 그리고 전자가 졸라리 많이 있었어. 근데 이 전자가 빛이 지나가는데 이 전자가 빛을 가둬놔버려. 워낙 많아가지고. 갖고 빛이 여기를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우주 못 통과하니까 불투명한 우주였어. 근데 이제 우주가 식으니까 이 전자의 질할 발광이 적어지니까 원자핵들이 각각 자기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흡수했어 이제. 그러면서 뭐가 됐다? 원자가 됐겠지. 그러면서 봐라. 원자가 되니까 우주의 전자가 어떻게 돼?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빛이 통과하겠지. 그러면서 투명한 우주가 됐어. 그럼 봐라. 이때 전자에 갇혀있던 빛이 나왔지. 그리고 물질 속에서 빛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졌어. 이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해됐냐? 그리고 38만 년을 기준으로 이제 뭐가 생겼어? 이제 원자가 생겼지. 수소 원자하고 뭐가 생겼냐? 헬륨 원자가 생겼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14페이지 제일 뒤에 봐봐. 원자의 생성. 빅뱅 후 언제? 38만 년이지. 네. 이때 우주의 온도는 얼마였어? 3000K. 3000K다. 그리고 봐봐.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 그리고 질량수는 1이지.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었다. 그리고 헬륨 원자 모형은 헬륨은 어떻게 돼? 2의 4지. 그럼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갖고 원자핵을 이뤘지. 그리고 전자는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지. 그리고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봐봐. 생성 전에는 뭐라 했어? 38만 년 전에는 전자가
온도가 높으니까 우주의 온도가 높으니까 지랄 발광을 떨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특히나 전자가 빛의 진행을 방해했지.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지. 빛이 전자에 갇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였어. 우주의 온도가 높고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있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빛은 전할 때는 전자와 원자에게 방해를 받아 직진하지 못했다.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상태였다. 근데 38만 년 이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생성됐지. 그러면서 우주의 전자가 빛의 진행을 방해할 전자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중성인 원자는 빛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졌지. 이게 뭐야? 이 퍼진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그리고 우주는 투명해졌지. 이때 온도가 얼마였다? 3000K였어. 이해되니? 갖고 이제 누구?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옆에 봐라. 지상에서 전파 안테나를 통해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 그래가지고 빅뱅 후 약 38만 년 때 우주 온도는 3000K일 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 뭐다? 우주 배경 복사야. 우주 배경 복사는 빛이야, 빛. 즉 전자에 갇혀있던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퍼졌단 말이야. 근데 이때 온도가 38만 년 이후에 얼마였어? 3000K였지. 이해됐니? 갖고 우주 배경 복사의 H가 관측. 봐봐.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그리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실제로 발견됐지. 그러면 가모프 말이 맞아야 틀려?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 거야.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다가 팽창하다 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거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낮아져서 약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은 현재 수 K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될 거라고 예측했어. 근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측을 했더니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마이크로파 계열의 잡음이 발견됐어. 신호가 발견됐어.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K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했어.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밝혀졌다. 그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3000K에서 3K로 떨어졌지. 그럼 빅뱅 우주론이 밀도와 온도가 낮아진다 했지. 그럼 누구 말이 맞아? 빅뱅 우주론이 맞지.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봐라.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면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 봐봐. 얘들아, 에너지는 뭐냐? 파동 에너지. 빛은 파동이지. 파동 에너지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 진동수에 비례. 근데 파장하고는 빛의 파의 길이하고는 반비례. 봐봐.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지. 그러면 에너지 낮아져. 진동수 낮아져. 그러면 파장은 길어져. 봐라. 전차 파장이 어떻게 되니?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봐라. 온도는 낮아지고, 봐봐. 우주의 온도는, 봐봐. 파장의 변화. 우주의 온도가 3000K일 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져. 파장은 길어지고, 그 다음, 우주의 온도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K이지. 현재 우주의 온도가 3K이지. 그러면 3000K에서 3K로 낮아졌지. 그리고 등방성과 균등성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된다. 근데 미세하게 얘들아, 뭐다? 불균이래.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밀도가 높은 곳에 물질이 모여갖고 뭐가 생길 거 아니야. 즉 인공위성에서 관측했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대체로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게 차이가 있어야지만 밀도 차이가 생기면서 어떤 물질이 모여갖고 뭔가 일어나.
근데 이 봐봐. 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제일 먼저 뭘 발견했어요, 얘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다 더 자세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띄웠다. 만원경을 띄웠단 말이야. 갖고 그게 첫 번째가 뭐다? WMAP이야. 그 다음에 뭐지? WMAP 다음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WMAP 다음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 나오네 여기? WMAP 다음에 여기 나왔다. 야, 제일 먼저 옆에 나왔지. 코비 이성 띄었다. 어? 그 다음이 WMAP, 그 다음이 플랑크야. 봐봐, 여기 나왔어. 제일 먼저 코비 이성 띄었어.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이 미친놈들아. 집중이가 아니 늦게 나왔어요. 멍치지 뭐. 재우가 피카츄를 보고 그렇지. 와 뭐래? 코비 이성 띄고, 그 다음 WMAP 이성 띄고, 플랑크 이성 마지막으로 띄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그림은 지금 플랑크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야. 그러면 야, 최근에 띄운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게 자세하겠지. 더 우주 배경 복사 지도가 더 자세하다. 에? 그랬더니 봐라. 제 밑에 봐봐. 플랑크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는 전 우주 영역을 관측하여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작성했다. 자, 우주의 온도는 분포는 대체적으로 균일하다. 약 2.7K로. 근데 붉은 곳은 온도가 높은 곳, 파란 곳은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약 600 마이크로 K에 불과할 정도다. 아니 지금 몇 쪽이에요? 14페이지. 갖고 미세한 차이가 우주 전역에 관측된다. 이해됐니? 네. 야, 그리고 온도가 있잖아. 온도는 크게 섭씨 온도도 있고 절대 온도도 있고 화씨 온도도 있는데 화씨는 미국에서만 쓰는데 미국도 이제 안 써.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가 더 써요 도? 미국도. 더 쓰지. 그리고 절대 온도가 제주도도? 아 진짜 중국 같은 섭씨 온도는 스몰트로 나타내고 도시로 나타낸다. 절대 온도는 라디트로 나타내고 켈빈으로 나타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되면 도시 잘 안 쓴다. 켈빈 많이 쓴다. 이건 뭐냐면 켈빈 클라인.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점 0도하고 끓는 점 100도를 갖다가 100등분 했을 때 이 한 칸을 1도로 한 거야. 그리고 절대 온도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온도입니다. 즉 온도를 낮추다 보면 그 분자 운동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됐지. 분자 운동이 멈춰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 273도가 몇 K야? 0K야. 이하로 못 내리지.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봐봐. 마이너스 273이지. 그럼 0K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0도는 273 켈빈이지. 그리고 100도는 373 켈빈이지. 아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인사했던데. 이걸 100으로 나누지. 그러면 이게 1K야, 한 칸. 근데 얘하고 한 칸의 간격은 똑같아. 이해되니? 이렇게만 바꾸는 거야. 우린 절대 온도 쓸 거다, 이제. 야, 우주 온도가 빅뱅 3분 때 얼마였다? 10억 K였어. 38만 년 때 얼마였어? 3000K였어. 현재 온도는 얼마였어? 3K라고 했지? 3K면 마이너스 270도야. 270도도 우주 온도가. 지금 이해됐니?
넘기세요. 그 다음 16페이지 가봐. 자, 우리가 이제 우주에 무슨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뭘로 하냐면, 야,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돼. 야, 스펙트럼이 뭐냐, 얘들아. 보자. 스펙트럼은 봐봐. 시험 잘 나온다. 스펙트럼도. 왜 스펙트럼을 분석하냐?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즉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갖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빅뱅 이후 원소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갖다 분석하는 거야. 근데 어? 어떻게 찍어요 스펙트럼을? 저 핸드폰으로 할수 있던데. 분광기가 있어. 분광기가 빛을 나누는 장치가 있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봐라. 스펙트럼 자체가 뭐냐? 핸드폰에다 프리즘. 스펙트럼이 뭐냐, 얘들아? 빛을 분광기를 통해 봤지. 네, 핸드폰 카메라에 프리즘 그거 하면 보이지 않아요? 무지개. 근데 저 약간 프리즘이 분광기야. 그쵸? 이석준이 지랄하지 마.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프리즘이 있어야지. 프리즘이 있는데 프리즘보다는 더 정확한 장치를 써. 이게 틀린 거야. 분광기를 보았을 때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에 따라 그 꺾이는 굴절률이 다르거든. 그러면서 나타나는 색깔의 띠가 뭐다? 스펙트럼이야. 색깔의 띠가 스펙트럼인데,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얘들아 봐봐. 뭐가 있냐?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이걸 선으로 나타나는 거, 선 스펙트럼이 있어.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 뭐가 있다? 종류가 니들이 금방 말한 흡수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 방출 스펙트럼 있다. 자 봐, 연속 스펙트럼 뭐야? 고온의 천체다. 핵융합 반응하는 고온의 천체지. 그러면 에너지가 졸라리 많으니까 얘가 모든 색의 빛을 방출해. 그러면서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리고 파장에 따라 굴절이 틀리니까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생기는 게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은 뭐 있다? 얘들아, 분명히 하나 더. 햇빛이라든지 백열 전구가 있다. 근데 태양은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태양의 대기가 태양의 표면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거기 흡수대로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 그럼 봐봐. 또 흡수 스펙트럼 뭐냐? 봐라, 얘들아.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근데 우주는 졸라리 넓지. 오다 보면 거짓의 길을 만나. 특정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흡수가 되다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근데 얘들아, 모든 별빛은, 태양도 흡수 스펙트럼에 있지. 별빛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아닌가? 흡수 스펙트럼이야. 별빛은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이야.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이게 고온의 천체, 별이 아니야. 핵융합 반응하는 별이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성운 같은 고온의 기체야. 그러면 이 새끼는 에너지가 커, 작아, 얘들아? 커요. 작지. 작지. 고온이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고온의 천체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해갖고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이란 말이야. 이거에 비해서 얘는 고온의 기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광기를 통과하면 검은색 바탕에 선이 생겨. 근데 이게 원소마다 다 선의 색깔, 선의 수, 선의 위치, 선의 굵기가 다 틀려. 그러면 또는 이 방출 스펙트럼이 또 뭐가 나타나면 진공 방정관에다가 얘들아 있잖아. 기체를 넣고 기체를 넣었다. 갖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얘가 들뜬 상태가 돼.
에너지를 받으니까 들뜬 상태가 되더라고. 바닥 상태로 들어오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걸 분광기로 보면 이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갖고 원소마다 선의 수,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가 다 틀려요. 특히나 선의 위치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같은 원소면 선의 위치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선폭 있지. 선의 폭을 가지고 밀도,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와. 이해되니? 야, 선의 위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고? 밀도 주요. 아니, 종류.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고, 선폭을 가지고 밀도,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럼 보자. 자, 봐봐. 근데 우리 빛은 얘들아, 이거 책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잘 들어. 자, 빛은 봐라. 얘들아. 빛은 어떻게 되냐? 아니지, 여기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자, 봐라. 그러면 봐. 얘들아. 근데, 잘 봐라. 그래서 봐봐. 스펙트럼은 봐라.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색깔이 띠다. 에?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과한 백색광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색깔의 띠로 나타난다. 그럼 보자. 이때 봐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 에너지를 잃거나 이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연속 스펙트럼 봐라. 야, 고온의 물체, 고온의 천체나 고온의 물체가 뭘 낸다? 야, 빛을 방출하지. 별이다. 그러면 이게 백색광이 프리즘에 의해서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리니까 파장에 따라 굴절이 틀려가지고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깔의 띠를 뭐라 한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은 뭐 있다? 뭐 있냐? 백열전구나 햇빛 그리고 고온의 별에서 방출하는 빛이다. 무지개처럼 넓은 파장에 겹쳐 연속적으로 나눠진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뭐라 했어, 선생님? 고온의 천체는 천체인데 이게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만나지.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즉 별빛은 다 뭐다? 별빛은 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태양도 무슨 스펙트럼이야? 별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 뭐야? 고온의 물체 주변에 다열된 기체를 갖다 별 주위에 성운이 있어. 성운이 별의 별빛을 흡수해. 갖고 고온의 기체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별로 안 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크다 않다 보니까 이 빛을 갖다가 관찰하지. 그러면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 근데 이 색깔의 선은 원소마다 위치, 색깔, 선의 수, 선의 굵기가 다 틀리다겠죠. 갖고 위치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 그리고 선폭 가지고 밀도 또는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럼 보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 가열된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내는 스펙트럼이다. 검은색 바탕에 몇 개의 선이 방출된다. 이해됐지? 근데 봐봐. 자, 이때 봐봐. 얘들아, 밑에 봐봐. 그러면 야, 이런 게 있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어. 얘들아,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야? 자,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그리고 가벼운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어, 얘들아. 근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지. 계단이 또 그리지. 그러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원칙이 있어. 각각마다 에너지가, 궤도마다 에너지가 틀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에너지 준이라고 해. 바꿔쓰리에 에너지가 달라. 여기는 석준이. 에너지 준이는 불연속적이래. 무슨 말이냐? 야, 이 껍질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띄엄 있잖아. 그럼 연속적이지 않지. 불연속적이지.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돼 있대. 값이 딱딱 정해져 있대. 얘들아. 무슨 말이냐? 자, 이 값은 여기 얘는 주양자수 1, 2, 3, 4야.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로 정해져 있대. 킬로줄로. 어? 그러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의 1310이야. 두 번째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1310이야. 세 번째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의 1310이야. 어? 야, 얘들아, 마이너스가 줄고 있네? 바깥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준다는 거는 에너지가 얘들아 어떻다? 커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내가 얘가 떼내가지고 밖으로 보내려면 일을 해줘야 돼. 즉 에너지를 줘야 돼. 밖으로 많이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 받은 만큼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어? 그러면 봐라. 선생님 말했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첫 번째 껍질이야. 이게 바닥 상태라고. 에너지가 작으면 얘들아 뭐다? 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얘보다 에너지가 커. 그러면 무슨 상태야? 들뜬 상태라고 해. 이해되니? 그러면 불안정하지. 에너지가 많으면. 그럼 봐라. 자,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얘들아 어떻다? 같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른 궤도 전이하면 에너지 출입이 있다. 봐봐. 에너지가 낮은 궤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만큼 높은 궤도로 올라가겠지. 그럼 이때 무슨 스펙트럼 방출한다? 흡수 스펙트럼 방출. 근데 높은 궤도로 올라가지. 졸라리 불안정해 얘들아. 빨리 에너지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애들이 이 에너지 차만큼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러면 이때 무슨 스펙트럼이 방출돼? 방출 스펙트럼이 방출된다. 봐.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다른 궤도로 이동하지.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이때는 흡수 스펙트럼이야. 근데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지. 그럼 졸라리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내려가야 돼.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해됐니? 여기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려고 해. 그래갖고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가운데 봐봐. 별빛 스펙트럼의 분석 봐봐. 얘들아, 별빛 스펙트럼의 분석 봐봐. 야,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라 했냐? 그 연속 스펙트럼이요. 흡수 스펙트럼. 네? 흡수라 했잖아. 보온의 전체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다 보면 연속 스펙트럼의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산이 나타난다 했지.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그 다음 개수, 간격, 굵기가 다르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 야, 동일 원소의 스펙트럼이면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가 어떻다? 같잖아. 봐봐. 밑에 그림 봐봐. 자,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어떻다? 같다. 탄소도 마찬가지지. 네.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별빛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원소의 종류는 뭘로 안다 얘들아? 스펙트럼 아니 선의 위치로 안다. 선의 위치.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 흡수선하고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그리고 자 별빛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보면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했지. 종류는 뭘로 한다고? 선의 위치. 그리고 질량비는 뭘로 한다 얘들아? 선포. 따라서 봐라. 자,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뭐에 비례한다?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다?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얘들아. 이해됐지? 네.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태양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흡수. 흡수지. 원래 태양은 원래는 고온의 천체니까 원래 연소 스펙트럼 나와야 되는데 태양의 대기가 표면보다 낮아.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버려 태양의 대기에. 그래서 태양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는데 뭐더라? 흡수 스펙트럼이더라. 근데 태양에서 온 햇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다. 봐봐. 제일 밑에 봐봐. 16페이지에.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프라모노프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에 다양한 원소가 태양의 대기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옆에 봐라. 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나타날까다. 그럼 봐봐. 태양은 표면 온도가 몇 도야? 5800도 K인 고온의 물체이므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나타내면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러나 태양의 표면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 저온의 대기의 성분에 의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면서 자세히 관측해 보니까 흡수선이 나타나. 올라와. 17페이지. 잠깐 물 좀. 이거 시험 잘 나온다. 국진이 진짜. 스펙트럼 관찰해서. 자, 봐봐. 그림은 햇빛, 백열전구, 기체 방정관,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등을 관측한 스펙트럼과 태양과 미지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거다. 그럼 보자. 햇빛이나 백열전구는 무슨 스펙트럼? 연속적인 띠가 나타난 연속 스펙트럼이지. 근데 수소 봐라. 수소라든지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은 뭐야?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기체 방정관에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그러면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들어오면서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이걸 분광기로 보면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검은색의 색깔의 띠가 나타나. 근데 이게 뭐랬어 선생님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가 다 다르다겠지. 그럼 보자. 자, 기체 방정관 관측을 봐봐. 검은 바탕에 밝은 색선, 방출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이거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태양이나 미지의 별의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 비교하면 태양에 어떤 대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봐봐. 태양은 봐봐. 각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이 태양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그 원소는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대기에. 봐봐. 수소는 봐라. 얘들아. 수소는 라인 그어봐. 다 포함되네? 수소 태양의 대기에 있는 거야. 헬륨도 봐봐. 라인 비교하면 태양에 있네. 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또 있어? 나트륨도 포함되네? 태양은 뭘로 돼 있다, 대기가?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돼 있다. 근데 미지의 별 보자. 미지의 별은 수소는 포함하네? 네. 그리고 헬륨은, 포함 안 하네? 근데 뭐는 포함하냐? 칼슘은 포함하네? 미지의 별의 대기는 뭐로 돼 있다? 수소하고 칼슘으로 돼 있네. 알 수 있다. 네. 이해되니? 즉, 결론은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 있었다. 어?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자, 우주의 원소 분포 보자. 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야, 74%가 뭐야? 수소고, 24%가 뭐다? 헬륨이야. 즉, 우주의 거의 수소하고 헬륨이 3대1로 분포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나머지 2%가 다른 원소인 거야. 어? 자, 우주의 원소 분포 보자. 우주의 원소 분포. 자, 봐라. 우주의 원소 분포는, 자, 토트넘 주식에 같이. 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하고 헬륨이라 했지. 관측 방법은 뭐야?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갖다가 분석하면 되겠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비교해 놓으면 된다. 그랬더니, 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됐어? 질량비가, 야, 가모프가 예측한 게 있어. 가모프가 예측한 게, 봐봐. 야, 가모프가 양성자하고 후기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있어? 1대1. 아니, 초기고 그거는. 3대1. 7대1 새끼야. 네? 7대1. 7대1가 있잖아. 아니 7대1이라 했잖아 쌤이. 아 제일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양성자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바뀌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바뀌니까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다 했지. 그럼 7대1이야. 3대1은 뭐야? 그럼 3대1 있었던 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아, 자, 그러면 프로톤이 2를 곱하면 14개지. 14개 그려보자. 14개야.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생겼어. 그럼 봐라, 얘들아. 얘는 뭐냐? 프로톤 2개에 뉴트론 하나. 뭐야? 헬륨 원자이고야. 원자번호는 2번이고 질량수는 4인 헬륨 원자가 하나가 생긴다. 근데 선생님이 프로톤은 뭐라 했냐? 양성자 하나는 뭐라 했어? 수소 원자이라 했지. 그러면 수소 원자이고 봐봐. 결과적으로 봐라.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수소와 그래서 나도 헬륨 원자에게 개수비는 어떻게 됐어? 몇 대 몇이냐? 12개고 하나지. 12대 1이다. 근데 하나당 한 개당 원자의 한 개당 질량이다. 얘가 1이고 질량수 얘가 4지. 1대 4지. 자, 이걸 곱하면 전체 질량비가 나온단 말이야. 12대 4잖아. 그럼 몇 대 몇이냐? 3대 1이야. 그래서 가모프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라고 예측했어. 근데 우주에 온 별들을 다 관측했더니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관측 결과 3대 1인 거야. 가모프가 예측한 거하고 실제 관측값하고 똑같지? 어떻게 예측해요? 근데? 어떻게 예측해? 그냥 찍은 거예요? 아니, 계산했겠지. 계산했잖아. 이렇게 7대 1이 된다고. 지금 예측한 값을 3대 1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뭐가 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예. 자, 봐라.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건 뭐야? 빅뱅 후 생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일 거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우주에 수소가 약 몇 퍼센트? 74%, 헬륨이 약 23%의 질량비로 분포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의 의미는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값이 같으므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다. 네. 이해됐지? 네. 오늘 여기까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속사랑 올바이튼이랑 그게 있어요. 오늘 새벽 있냐? 진짜 너무 몇 시에 있냐? 지금 이거 봐. 12 시야. 티를 넣어.